국민적 공분이 치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. 한겨레 오면입니다. 해군 성추행 70일간 뭉개고요. 2차 가해. 야, 정말 공군의 그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는 겁니다. 공군 판박이.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반복되는 성폭력, 군 수뇌부 책임론. 오늘 모신문 사설 제목 보니까 이게 한 나라의 군대냐? 이런 제목까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로 이번은 어처구니가 없으니 보세요. 여기가 지금 이 피해자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대전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에 이런 지금 근조화한 실은 화물차가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 근조화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이게 지금 군대입니까 이게 지금? 유영하 교수님, 국민의 입장에서는요, 뭐 군가에 보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? 이런 군을 보고. 저게 더 심각한 게 지난번 그 공군 연중자 사망 사건 그 즈음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군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집단적 따돌림 그리고 사실상 제2차 가해가 군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?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?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왜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일이 이게 상습화돼 있고 고질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국방부 장관 경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어떤 그 부분에 책임을 가야겠죠. 근데 과연 장관 한 명 바꾼다 그래서 이게 될 것이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. 저는 드는 생각이 군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. 이런 판단을 청와대나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군 자체의 이 문제를 이런 성 문제나 이런 걸 맡겨놨을 때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.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. 결국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. 예를 들면 지금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있단 말이죠. 이 군인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네. 해야 될 것 같고 재판도 이 군사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건 민간 재판으로 그렇게 군 훈령이라든가 법령을 바꿔야 된다. 네. 그렇지 않은 한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. 정말로 분노가 치밀지만요. 잠깐 내용 좀 짚어볼게요.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5월입니다. 보세요. 숨진 기억 중사는 지난 5월 27일 가해자인 니은 상사와 늦은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. 부대에 새로 전입해 온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. 니은 상사는 이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요. 기가 차지 않습니까? 늦은 점심 먹으러 간 자리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. 경악스러운 짓을 합니다.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. 부대 복귀 과정에서도 이를 거듭 시도했답니다. 사람입니까? 그런데 피해자 기억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사에게 그 동석했던 니은 상사 말고 다른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?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합니다. 왜? 처음에는 조용히 이 가해자 처벌을 부대에서 해달라고 그런 의사를 전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후 사건이 흘러가게 됩니다.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경향신문 3면입니다. 어처구니 없습니다. 보세요. 앞서 기사 전해드렸죠. 사건 당일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. 사건 당일 성추행을 보고합니다. 그런데 2달 넘게 70일 정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. 국방부에 보고될 때까지 76일 동안
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앞서 제목처럼 뭉갰잖아요. 이 사실 덮으려고 했잖아요.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 3면입니다. 그런데 유족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. 간부가 그랬대요. 조용히 넘어가자. 이랬답니다. 성폭력은 묵살됐고요. 2차 가해 의혹까지 있습니다. 지금 당시 이번 일 피해자인 해군의 여중사 소속 2함대 사령부 차량 통제인데 왜?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?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문인철 평론가님, 이게 군대입니까? 공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죠. 우리가 경계 실패를 하고 급식 실패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. 그때는 군대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는 공기 기본적인 것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됐습니다. 6월 6일 날 대통령께서는 공군 중사 그 초모소를 가가지고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.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. 그때가 6월 초입니다. 그런데 지금 해군도 전혀 대통령 말조차도 그냥 우습게 생각해 버리잖아요. 왜 저렇게 묵살하고 2차 가해를 했습니까?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렸으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. 공군 중사 사건 때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. 6월 달에는 대통령께서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사과를 했습니다. 이번 건을 보고는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어제 보니까 격려를 했다는데 격려는 국민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국방부 장관을 경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또 어물쩍 넘어가면 군대에서 국방부나 군대에서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일이 될 거예요. 전혀 지시가 안 먹히잖아요. 참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와 관련해서요.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사무 공간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. 본인한테. 상황 자체가 엽기적이잖아요. 1차 신고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과잉 해석을 한 것 같아요. 노출하지 말라는 게 분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그 핑계가 절대로 될 수 없다. 그래서 장관이 회유를 했다.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죠. 그거는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. 한 것 같다. 이런 가운데요. 참 분노가 치밉니다, 지금. 매일경제 16면 보니까요. 보세요. 술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어. 누구 얘기인지 저희가 잠시 뒤에 읽어드릴게요. 여중사 성추행 상사 2차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. 보세요. 지금 유가족이 해당 이 숨진 중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. 보니까 보세요. 지난 3일 이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. 가해자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자신을 배제한다는 거예요. 업무 배제한다는 거예요. 부당한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.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.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. 그런데 부모님께는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들으니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세요.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여기가 기가 찹니다. 그 성폭력 가해자란 그 상사는요. 사과를 하겠다면서 해당 피해 중사를 불러냅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했답니다. 그런데 이 피해 중사가 이를 거부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?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.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해군 해당 피해 중사가 부모님께 보낸 내용입니다.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.
그 지난번에 말했던 누구누구 있잖아요. 사실 여긴 격한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용으로 부적절해서 조금은 가렸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누구누구 있었잖아요. 근데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.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. 부모님을 그래도 안심시키려는 마지막 문장에서 역력히 느껴집니다. 그리고 앞서 유용하 교수 말씀처럼요. 제정신이 아닙니다. 5월 27일은요. 불과 엿새 전에 5월 21일 날 공군 그 피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한 날, 그 공군이 가라앉지도 않은 날이에요.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질러요. 최민희 의원님, 이런 악담을 퍼본 이거 진짜 제정신입니까, 이 사람? 제정신 아니죠. 근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공군 가해자 처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반복될까?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일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공유돼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그 사과하러 불러낸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그 가해자가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. 요 대목. 그리고 이게 뭘 생각나게 하냐면 언젠가 교직에서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에게 이게 한 10년쯤 전 일인데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. 그래서 여교사가 거부했어요. 그래서 이 여교사에 대한 업무 배제 똑같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이 여중사가 도서 지역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. 열심히 살아보려고. 진급도 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려고. 그런데 이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슷한 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토론하고 말고 관심 갖다가 또 다른 큰일이 터지면 잊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. 그래서 지금 뭐 국방부 장관 거취 문제가 왜 그게 토론 대상입니까? 저는 당장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건 논란 대상도 아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선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지난번에 공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근본적으로 전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죠.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. 그리고 그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. 이건 모든 피해자가 다 느끼는 거예요.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마치 여성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형 성범죄를 얘기할 때 무슨 뭐 거창하게 높은 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잘하게 위계질서 구조에 있는 곳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권력형 성범죄의 형태고 저는 이게 만연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언론계 뭐 이렇게 시민단체 국회 이렇게 일을 해봤잖아요. 술은 장모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이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모욕감을 느껴서 항의하면 정말 이 업무 배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자리에 못 가고 이런 일 겪은 여성이 수없이 많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까지 정말 이 분야에 관한 한 길이 먼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뭐 일을 해결하겠다, 뭐 하겠다. 일단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? 네,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. 3면인데요. 변하지 않은 군. 서욱 국방부 장관이요. 7번째 사과를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경로 속의 경질론. 앞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경질론. 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당장 사퇴해야죠. 옷 벗어야죠. 판단이 안 됩니까? 지금까지 이런 군을 우리가 엘리트 조직이라고 여겨왔습니까? 사관학교 출신, ROTC 출신,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장교랍시고 올라가서 별 넷달고 가문의 영광처럼 사는데 이런 것도 못 맞고 7번째 사과만 한답니까? 사과 장관입니까? 사과하려고 국방부 장관 됐어요. 정미경 의원님은
국회 국방위 활동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 비일비재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. 제목처럼 변하지 않아요. 군은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은 그 인사요. 인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은 정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니까요.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, 특히 군의 조직은요.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. 보세요. 그 당시 공군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요.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대통령은 지금 장관 자르셔야 된다고. 그러면 그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. 장관, 이렇게 됐을 때 장관 여지없이 자르시는구나. 그럼 장관이 자르면 그다음 장관은 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임명된 새로운 장관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장관은 어떤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까? 인사를 장관이 새로 왔으니까 짠짠짠 그 밑으로 새롭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매뉴얼 새로 바꿔라. 그다음 훈령 다시 검토해라.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군에게 다시 검토해라.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위계 질서 속에 있는 군의 현실이에요. 근데 그걸 지난번에 안 하셨어요. 그렇게 하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.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안 하셨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공군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장관이 버티고 있었다니까요. 그러면은 그 밑에 쌓이는 공무원들 사인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장관은 백이 엄청나게 큰가 보구나. 대통령이 또 보호를 해주시는구나. 저렇게 그냥 버티고 계시네.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. 시스템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. 네. 자, 지금이라도 이거는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은 네.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확 자르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전 군에게 보여주셔야 돼요. 이제 더 이상 봐주는 거 없다. 이젠 자르겠다. 그래야만이 새로운 장관은 이 성추행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전 군에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히셔야 됩니다. 그래야 시스템이 바뀝니다. 참담합니다. 군 통수권자가 그동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4차례나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선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. 이 사건요. 정말 앞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일 터질 때마다 공분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 그리고 피해자 처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